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초를 제가 쓰임새, 그리고, 원리 차원에서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그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전하가 흐르는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 제일 많이 쓰이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식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런 식들 이제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4장까지 가운데 식들이 있는데 요 식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눈에 띄일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가장 많이 익숙한 식이다라고 표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다 했을 때 이 많은 식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게 익숙하다라는 식이 있었거든요. 몇 번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한번 써볼래요? 채팅창에 몇 번? 틀려도 좋으니 첫 번째 거 27P. 제가 페이지를 번호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채팅창 써봐요. 2번. 쭉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2번. 요거. 63P. 63페이지. 요거. 또. 각자 한번 쭉 38. 38. 38. 63. 자, 쭉 좀 맞춰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 31. 자, 제가 이쯤에서 답을 얘기하면요. 우리 조태서 학생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이걸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여기 31P 되어 있는 게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가장 많았고, 30번이 이제 여기서 살짝 떼와서요.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 보면, 아이고. 31P가 되어 있는 페이지에 되어 있는 게, 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고 멋있어 보인다. 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63페이지에 있는 거가 두 번째, 30페이지에 있는 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정할 수 없다. 항상 어느 하나를 정확히 정의하면 나머지가 불확실해진다 하는 불확정성 원리가 두 번째였고, 63페이지에 나온 식이 뭐였냐면 여기에 프사 x는 ux exponential ikx 요 식이 또 멋있어 보인다 혹은 익숙하다 되는 요거는 결정 구조 내에서 이 파동함수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원자 하나에 있는 원자 사이에 있는 어떤 유니트 함수에다가 규칙적인 패턴을 곱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63페이지에 나온 식입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 더 보면, 여기에, 38페이지 나온 거, 38페이지 나온 게 보니까, E는 EN의 EMA 제곱분의 하바 제곱, N 제곱, 파이 제곱. 요거는, 무한대의 포텐셜 웰 갇혀 있을 때 속에 N의 제곱, 1, 2, 3, 4, 이렇게 양자화 된다라는 것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계산 결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76페이지에 있는 거 76페이지에 있는 게 76페이지가 여기 있네. 여기 이제 n분의 1은 하바 제곱에 여기 뭐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이펙티브 매스는 유효 질량은 이제 얘를
에너지를 웨이브 넘버로 2차 미분한 것이다 라는 어떤 물체 속의 어떤 질량은 그 질량을 가진 입자가 가진 에너지를 파동으로 생각한 그 파수로 2차 미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27 페이지에 있는 거, 127 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기에, 요거는 반도체에서, 인트린직 반도체에서, 연력이 기존 전자와 홀의 양의 곱이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밸런싱이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을 한 거 보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친근한 그런 식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자가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직도 잘 와닿지 않는다. 그냥 수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고 외우는데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잡기가 힘든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 통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 물성전자공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수많은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유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래도 유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외워지기도 하고 오래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수식적인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더 이해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다들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소재의 동작 원리인데 이번 학기 내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 모스펫 얘가 제일 핵심이고요. 반도체 공학 1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자회로 1에서 다루는 소자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양자역학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물리세계 만물에 대한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역학이 공학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요. 양자역학이 반도체 공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반도체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기술할 때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게 양자역학적인 베이스입니다. 물리학과에서는 그 양자역학을 4학년 때 배웁니다. 3, 4학년 때 배우는데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 공학을 통해서 이미 양자역학의 기본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식을 제가 한번 여러분의 한번 설문을 들어서 얘기하고 싶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가 있을 때, 전자 조금 설명하고 동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는,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렉트론. 트론, 온으로 끝나는 것이, 입자 성질을 가진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 말고, 일렉트론이 있고, 빛이 있으면, 이게 포톤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으로 끝난 것은 입자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구 공식, 그런 덩어리에 공이 있을 때는 이 경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당구공이 있다, 바깥에는 없다가 명확해서 입자라 그러면 요게 명확히 있는 겁니다. 명확히 있는 건데 여러분 고구마가 있으면 얘를 딱 던져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찰흙이 있으면 이렇게 뭉개지죠, 그죠? 뭉개지는데 그래서 뭉개지더라도 원래 모양에서 퍼지긴 하지만 이게 뭉개졌을 때 이렇게 중심에 두껍고 가에는 얇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함 자체가 굉장히 우리 거시적인 그런 바운더리거든요. 경계인데 이게 이제 특히 양자역학이 중요해지는 영역이 뭐냐면 굉장히 전자같이 작은 세계의 하나의 점이라 볼 수 있는 것, 포인트. 그러니까 원래 수학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디멘전이 없는, 그러니까 직경도 없고 이상적인 그런 0차원이라고 그럽니다. 0차원인데 과연 이 일렉트론은 0차원일까라고 하기에는 일종의 어떤 볼륨을 가집니다. 볼륨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자를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는 나노메타, 옹스트롬 자꾸 내려가면 얘가 있다 없다를 명확히 이 고구마나 공처럼 이 경계면의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얘가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입자라는 게 이제 운동을 쉽게 보면 우리가 당구공 같은 경우는 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속도하고 사실은 정확히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자 정도 작아지면 이게 가면서 웨이브의 성질을 이제 보입니다. 웨이브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건데 웨이브의 성격은 서로 회절, 간섭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게 이제 파동이죠. 그래서 같은 크기에 이게 같이 만났을 때는 얘가 더 큰 걸로 나타나고 보강 간섭, 뭐 소멸 간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절은 이제 입자는 한 방향으로 가서 이제 산란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파동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나타나지만 그 다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이 딴 데서 일반 물리 같은 데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도 이렇게 입사했을 때 파동처럼 보강 소멸 같은 것도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파동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입자를 기술하는데도 부사이라는 파동함수를 정의해서 얘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자기학 배웠죠, 그죠? 전자기학은 기본적으로 이 파동에 관한 부분인데 포톤의 기본이 되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EM 웨이브의 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학의 파동 성질을 여러분이 충분히 배웠고 포톤을 통해서요. 근데 이미 우리가 포톤 얘기하는 순간 얘는 입자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띠고 있는데 이제 이게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실리콘 같은 것들이 애톰이 있으면 대표적인 실리콘 있으면 이게 다 연결되어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 규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속에 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이 속에 공간을 자유전자로 돌아다니는 그런 전자가 아니라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전자가 어떻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빨리 가면 우리 E는 EM분의 P제곱 운동량이잖아요. 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웨이브로 표현하면 하바 K의 제곱인데 얘는 왠지 입자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M은 질량이고 P는 여러분 잘 알고 MV잖아요. 그죠? 어떤 질량이 이제 속도를 가진다라는 개념으로 입자에 관계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EM분의 하바 K의 제곱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K를 람다분의 2파이로 해서 파장에 파동을 표현했을 때 산과 산 사이의 람다를 표현하면 람다분의 2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값, 그 웨이브 넘버라 표현되는 값을 표현하니까 결국 얘가 지금 입자와 이제 파동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전자공학은 전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 자체가 아주 작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웨이브가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강 간섭도 자체도 확률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표현할 때 앞으로는 if 사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반도체에서는 이걸 통해서 전자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가 비어 있는 자리인 홀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밀도는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류라는 거. 전류라는 것은 이제 전자기학에서 배웠죠, 여러분. N이 뮤라 그랬었죠, 그죠? 시그마는 N이 뮤고, 전기 전도도가 N이 뮤고, J는 시그마 E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요 N이 뮤라 표현되어 있고, N이 바로 전하의 밀도이고, 뮤가 그 속도에 해당됩니다. 뮤는, 전자 가지는 속도가 전기장에 비례할 텐데,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그것의 비례 상수가 뮤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얘기하고 있고 밀도를 얘기하는 것이 전기 전도도,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표현하고 있고 이 흐르는 정도가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줬을 때 흘러간 전류다. 결국 전압, 전류 특성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소자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모스펫 얘기할 때 이런 전압, 밀도, 그다음에 속도 이런 개념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속도는 제가 MV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운동량을 그랬고 결국은 운동량에다가 질량을 나눠준 것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운동량 그리고 이 속도, 밀도란 것은 이 그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요 값만 연결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에서 내가 전압 밀도를 구하고 싶구나. 그 다음에 홀의 밀도를 구하고 싶구나. 얘가 많으면 전기가 잘 흐르고 전류가 속도가 빠르면 또 전류가 잘 흐르고 모빌리티가 크고 이런 얘기가 다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이제 하고 첫 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개념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제 봐주기 이제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그마 살짝 이렇게 써보면요.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의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의 플러스 v의 psi 그 다음에 i 하바의 시간에 대한 미분. 얘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타임에 대한 부분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플라시안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라플라시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까? 라플라시안?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 다른 학생들이 그레디언트가 변하는 정도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동영상 들어가기 전에 라플라시안 의미를 이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때 이게 라플라시안 그대로 이해가 처음 안 될 때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이 라운드 스퀘어 x, y, g 좌표계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의미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의미를 이거 빼고 내가 XYZ 좌표에서 이걸 알고 있으니까 2차 미분이라는 것은 함수를 2차 미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고등학생 그 수학을 가르칠 때 과외 같은 거 할 때 2차 미분은 뭐라 그럽니까? 딱 가르칠 때 뭐라 그럽니까? 컨벡스인지 알 수 있다. 컨케이브, 컨벡스. 예, 맞습니다. 그, 뭐냐면, 곡률이죠, 곡률. 변하는 비율의 어떤 그 지점에서 얘가 극소냐,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하는 그 포인트, 요 곡률에서, 요 각 위치에서의 변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F는 MA 같은 거 할 때, 이제 MA 할 때, 이제 시간에 대한 거긴 하지만, 이게 위치에 대한 2차 미분, 2차 미분, 그 결국 시간에 대해서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곡률이 바로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플라시안인데, 보면 얘가 포텐셜이고, 얘가 그 2차 미분이니까, 결국 이 의미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결국 운동 에너지는, 웨이브 펑션의 곡률이구나. 이 웨이브 펑션이 2차 미분한 것이 바로 그 운동 에너지에 관계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하니까 얘는 결국은 총 에너지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의미하고,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우리가, 웨이브 넘버, 웨이브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 예전에 전자기학 할 때, 코사인 오메가 t, 뭐 사인 오메가 t 이런 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의미 차원에서 웨이브를 표현할 때 결국 얘도 웨이브고 얘는 그 입자다라는 게 이미 식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동영상 부분을 이제 요건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동영상 부분을 조금 보는데 동영상을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와 의미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가 포텐셜에 같이 있을 때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 해가 주어지게 되고 포텐셜 모양에 따라 띄엄띄엄 값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전자가 그 레티스 갇혀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 소자 구조상 절연체라는 어떤 에너지 배리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원자 규칙적인 배열, 실리콘 같은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는 갇혀 있는 왜 띄엄띄엄 값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배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처럼 혹은 몇 가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유도하지는 않고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요거를 25분 동안 들어주기 바랍니다. 25분 들어주면 지금부터 들으면요 48분 48분 48분에 보도록 합시다. 50분에 봅시다. 50분.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길어졌는데 50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질문은 여기에 써주기 바라고 이 동영상을 슈레딩거 방식 풀이와 의미라는 첫 번째 동영상을 블랙보드에서 들어가서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50분에 봅시다. 여러분 잘 들어봤습니까? 자, 여러분 동영상 잘 봤습니까? 예. 제가 원래 동영상 2개를 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보니까 무리하게 2개 보다가는 제대로 내용이 전달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수업 자료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안에서 전자와 전공이 있거든요. 안에 전자와 전공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고 보면 결정 속의 전자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또 전자는 이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10의 23성계, 뭐 10의 21성계, 10의 18성계가 1cm, 1cm, 1cm 각설탕 속에 10의 18성계가 있다 그러면 얘는 거의 엄청나게 많아서 여러분 한석봉의 천자문을 하룻밤새 1000번을 써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서당에 이제 새까맣게 종이에 칠해서 숙제 제출한 거 알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10의 23성계, 10의 21성계 이렇게 많으면 사실상 한두 개 있을 때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많은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으로부터 전자 상태를 기술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합니다. 전자 에너지는 E고요. 운동량은 우리가 하바 K 값으로 해서 에너지 밴드라는 개념을 다룰 때 웨이브라는 그런 차원에서 람다분의 2파이로 주어져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 어디로 간다.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그 방향에 대한 전자 상태를 기술해서 그래서 이 크리스탈에서 이제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가느냐, 위로 가느냐, 세로로 가느냐, 뭐 이렇게 가로질러 가느냐 방향에 따라서 전자 에너지 상태는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꽉 채워져 있고 이제 비어져 조금 나와 있는 전자를 실질적인 전류를 영향을 주는 전자를 얘기하고 꽉 채워져 있는데 비워져 있는 곳 그게 전공으로 돼 있고 이게 질량을 표현하는데요. effective mass라고 얘기해서 똑같은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공이 있을 때 공을 물속에 쭉 흘려서 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름 속에 쭉 내리는 거하고 걸쭉한 기름 속에서는 천천히 내려가고 물에서는 좀 더 빨리 내려간다 이런 얘기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얘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질량이 가볍다, 그다음에 질량이 무겁다 이렇게 매스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에는 연속일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 본 양자역학을 이미 여러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전자에너지는 연속일까 그랬을 때 요소에 갇혀 있으면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연속되지 않고 불연속적인 어떠한 상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든 거는 이제 인피니트 포텐셜 웰처럼 이건 2차원에서 갇혀 있는 거고 1차원에서 갇혀 있는 거, 3차원에서 갇혀 있는 거, 그리고 실리콘 원자를 그랬을 때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것들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구해지는지도 아마 궁금해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다만 구 형태로 전자궤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허용된 준위와 금지된 준위가 있어서 이 에너지 밴드를 따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자가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랬을 때 페르미 디렉 분포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페르미 디렉 분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제가 참고 동영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심화 차원에서 한번 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미삼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의 형상은 두 가지 원인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가져서 얘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띄엄띄엄인 것을 모아놨으니 띄엄띄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구조 속에 있으면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계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애톰에서 저 애톰으로 전자가 이렇게 서로 연관을 가지려 그러면 레티스 컨스턴트라고 표현되는 이런 값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공학에서는 전자와 전공을 반도체 안에서 기술하기 때문에 이런 양자역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실리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노 스케일의 현미경이 있습니다. 이걸 STM이라 그러는데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러거든요. 보면 이 동글동글한 게 다 실리콘 원자입니다. 그래서 수 크기는 원자 스케일이니까 이게 수 옹스트롬 단위로 이게 점이 있는 거죠. 이걸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이 장치를 만들 때 회로 여러분 아두이노나 그런 전자 회로 지식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STM이라 그래서 이게 원자 하나 보니까 실제로 레티스라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실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너지 불연속성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 에너지 자체도 아까 퀀타이즈가 된다. 에너지 퀀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웨이브와 파티클이 있으면 웨이브 자체가 여러분 기타를 치면 기타 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띄엄띄엄 값 자체가 그래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양자화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uncertainty principle은 위치와 그 다음에 속도를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라든가 에너지와 시간을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 하던 그런 불확정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라플라시안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이 이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많은 포화성 이퀘이션이라든가 그리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든가 전자기학 배울 때 여러분 식을 유도를 했었을 겁니다. 수많은 라플라시안이 나오는데 그 라플라시안이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임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H1, H2, H3 분의 라운드 Q1에 H1 분 H2, H3의 라운드 사이 라운드 Q1 나머지는 대칭성으로 밑에 H2, H3 나머지 H1, H 돼 있는데 요게 쉽게 말해서 이제 H1 요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쓰면 우리가 XYZ 좌표계에서는 이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DX, DY, DG라 표현하잖아요. 그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X가 좌표고 Y가 좌표고 G가 좌표고 DX, DY, DG가 각각 길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이 차원을 표현할 때 1 곱하기 DX, 1 곱하기 DY, 1 곱하기 DG에서 요 차원 우리가 기술하는 좌표계 요 X를 이제 여기를 Q1, Q2, Q3입니다. 그래서 XYG가 Q1, Q2, Q3고 DX, DY, DG인데 얘가 각자 길이 차원이고 여기에다가 111을 곱을 하면 여전히 길이 차원인데 111에 해당되는 것이 H1, H2, H3, H입니다. 이걸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다른 좌표계, 우리가 XYZ, 교재는 주로 XYZ 좌표계 나오는데 다른 좌표계를 들어서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로, 파이, G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면 요거를 좌표계 Q1, Q2, Q3에 보면 이게 D로, D파이, DG가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구나. DQ라 표현했을 때. 그럼 여기서 길이 차원을 되려 그러면 생각해보면 로는 D로는 길이 차원 1 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파이는 D파이는 길이 차원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표현할 때 길이 차원일 때 요거를 로 D파이가 되면 길이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G는 요 1입니다. 그래서 DG가 길이 차원이. 그래서 1 로 1이 이제 H1, H2, H3고요. 요게 Q1, Q2, Q3입니다. 좌표계에서.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거는 식을 보니까 로 H1, H2, H3가 로 이래 돼 있고 Q1, Q2, Q3 이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 보면 여기서 H1, H2, H3가 있고 Q1, Q2, Q3가 있고 돼 있으니까 라플라시안을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R 세타 파이 우리가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보면 R 세타 파이죠. 요때 이제 그대로 이게 Q1, Q2, Q3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를 보고 DR, D세타, D5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길이 차원이고 요거는 R, D세타고 우리 생각해보면 요것만 길이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D5는 R 사인 세타의 D5구나. 그래서 요게 1, R 세타가 H1, H2, H3 그 값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XYG는 X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이게 XYG라 그러면 X 방향으로 늘어나는 쪽의 길이는 DX고 Y 쪽으로 늘어나는 길이는 DY고 G 방향 쪽으로 늘어나는 건 DG고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로 되어 있으니까 이 로 이제 파이 그다음에 G잖아요. 그죠? 이게 로 파이 G인데 높이가 G입니다. G인데 여기서 로가 증가하는 방향이 요거니까 D로고 그러니까 여기가 로고 로 플러스 D로면 길이죠. 그 다음에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도는 것은 이렇게 보면 요만큼 각이 D파이만큼 돌아갔으니까 길이가 로에다가 D파이를 곱을 한 요 변이는 로 D5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위로 G가 증가하는 방향이 여기서 G 증가하는 방향은 이거는 바로 DG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실린더를 좌표계에서는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수박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 R 우리가 지구 북쪽에서 세타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렸을 때 파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이제 R이 증가하는 방향 DR이 되고요. 여기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 가게 되죠. 그럼 여기 D 세타가 되니까 여기 R이고 곱을 하면 R D 세타가 요 길이 방향이고요. 다음에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지금 이렇게 증가하죠. 지금 증가하니까 여기 이제 길이는 보면 여기에서 R 사인 세타에 곱하기 여기 D 파이 요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파이가 파이 플러스 D 파이니까 그래서 R
R sin 세타의 d5가 되죠. 요거를 이제 길이 차원에서 각 방향에 대해서 R 세타 파이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세 보니까 구면좌표계도 이제 되니까 결국 나한테 H1, H2, H3만 달라. 그리고 이제 Q1, Q2, Q3 좌표계에서 임의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라플라시아 나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들이 하나의 예인데, 요게 이제 항상 전자가 트랜스미션, 터널링 할 수 있냐, 없냐, 라 그랬을 때, 고전적으로는 벽에 막혀 있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약간의 포텐셜 베리어가 있어서, 두께가 A이고, 높이가 V0인, 상황에서 통과하는 개수, 이게 뚫고 나가서 통과하는 개수를 보면 T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잘 통과하겠구나. 제가 이걸 그림을 표현하면요. 여기서 이제 베리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결과만 일단 가져왔는데 0에 A다. 그래서 이게 V0일 때 에너지일 때 얘가 쭉 해서 통과할 겁니다. 이 통과하는 개수 자체가 결국 요 베리어의 두께와 그리고 베리어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생각해보면 높이가 높을수록 잘 통과하지 못할 거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잘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정성적인 걸 생각을 해서 보면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엑스포넨셜이 줄어드네. 그 다음에 V0가 높아지면 이게 분모가 커지니까 줄어드네. 에너지가 크면 이게 터널링이 증가하네. 요 식 자체는 정확히 해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요 정성적으로 이게 터널링이고, 이 터널링을 이용한 것이 아까 이 그림에 바로 이 STM이라는 것의 날카로운 팁을 가까이 가서 실제 원자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거리 차이에 인한 그 전류를 측정을 해서 이 원자 이미지까지 얻었던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의 출발은 딱 요 식입니다. 요 하나로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정 배열 모사 같은 것들이 이제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뭐냐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이 2차 미분이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수치를 계산을 많이 하고, 이제 시험을 칠 때도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살짝 미분적분에 해당되는 거를, 파이썬으로 이제 하는 거를 살짝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때, 임포트에, 심볼릭한 그런 계산할 때, 이런, 파이썬 코드를 hbar, 이제, K는 요 심볼릭한 그런 계산을 하고 심볼로 정의를 합니다. H바와 M과 K 얘를 이제 심볼로 정의하고,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H바 곱하기 K의 제곱, 요게 여러분 2n분의 하바 제곱 할 때 2 곱하기 M 이렇게 하면 2n분의 하바 K 하바 제곱 K 제곱인 거죠. 얘를 미분한다. 그랬을 때 에너지 1차 미분을 E1으로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위에 H바와 MK를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SP 디퍼런셜 해서 이 에너지를 K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해볼까요? 한번 프린트 E1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시켰을 때 이게 실행이 되면서 처음 이제 sim 파이 sp 이렇게 n분의 2k 하바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한번 요거를 2차 미분을 한다 그랬을 때 asp의 디퍼런시에이션에 E1을 한 번 더 k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이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2분의 n분의 2 하바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2n분의 하바 스퀘어 k 스퀘어가 요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값을 우리가 넣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E2에다가 substitute를 통해서 뭐냐면 H바를 6.626 곱하기 10에 34서 이렇게 해보면
값이 딱 n분의 4.39 이렇게 값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미분에 대해서 이 파이썬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잠깐 데모를 보여줬습니다. 자료가 준비한 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제가 동영상 시간하고 좀 본다는 차원에서 이걸 앞으로 계산할 때 이제 이런 컴퓨터를 많이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파이썬 공부를 틈나는 대로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수업 포인트는 이제 조금 정리 시간이 좀 그래서요. 수업 포인트를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개요에 대해서 얘기했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여러분 했습니다. density of state 이 부분을 이제 하는 게 좋은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서 제가 양을 조절하는데 제가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로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심화 학습에 대해서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 가지는 그런 파동 함수라든가 결정 안에서 전자 가지는 브론스 에너지 모델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화 학습 차원에서 얘기하고 여러분 연습 문제 이 부분을 제가 14문제를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여러분 처음에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음 주 목요일 전날까지 숙제를 낼까 싶은데요. 이제 숙제가 뭐냐면 코스에 이제 여기 추가가 됐을 텐데 여러분 블랙보드 앱을 깔아서 이제 나중에 좀 보면 좋은데요. 즐거하게 제가 라이브로 아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과제 및 시험에 각 문제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아래 문제 1장의 8번과 24번 다음 2장의 13번, 20번, 22번, 30번, 36번, 42번 3장의 12번, 16번, 21번, 26번, 27번, 45번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교재 내용과 문제를 보고 1단계 처음 우리 도입이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 풀게 되지만요. 풀 필요는 없고 교재 내용과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 양식은 한글이나 워드로 써서 이제 PDF로 업로드를 하기 바라고 제출은 다음 수요일 전날 밤까지이지만 지나도 받아주니까 일단은 늦어도 하는 데까지 해서 업로드 해보고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 했더니 시간이 없더라. 그럼 4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서 더 올려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출 그거를 무제한으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채점하는 거는 이제 추가되면 추가된 걸로 채점을 하니까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이 수식 같은 거 수식도 한번 제가 따로 해놨거든요. 여기 27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8페이지, 45페이지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식을 외운다기보다 식을 숙지하고 있고 이 식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에너지 밴드 이론은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67페이지 그림 요 식의 의미를 한번 요 식 있죠? 67페이지에 이 식이 크로니 페니 모델에 따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밴드를 만드는 결정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도도 유도지만 유도는 책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67페이지는 요 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어도 내용적으로 이해한다면 에너지 밴드가 왜 생기는가 왜 크로니 페니 모델이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이 왜 밴드를 얘기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density of state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내용을 드려야겠지만 그 density of state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4장도 다음 시간에 바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110페이지나 104페이지 된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식들은 바로 density of state로부터 페르미 디렉 분포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시간 된다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원래 동영상 두 개를 다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처음에 제가 시간 조절 잘못해서 좀 많이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여러분 그리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블랙보드의 질의응답 사이트 있죠? 그거나, 그리고 동영상을 볼 때, 오늘은 되게 조용하게 다들 봤는데, 보는 도중에 질문을 좀 올려놓으면, 그게 좀, 제가 얘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